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금 바로 다시 찍었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느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방하고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가는 줄 처음 알았네요. 집에서도 말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예, 어쨌든 좋은 유익한 거를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잘 정성껏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이 우리가 지방 하면 벌써 여성분들은 별로 달갑지가 않으시죠? 근데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많거든요. 어, 이게 지금 우리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예,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로 60조에서 100조 개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지방이거든요. 인지질이라고 하거든요. 인지질, 인하고 이제 지질인데 결국은 지방이 분해되면 지질인데 그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또 하는 일이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만든대요.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약에 들어있는 그런 거 같죠? 네, 맞아요. 합성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르면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천연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합성돼서. 근데 그 중에서도 비스테로이드가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뭐가 있냐면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부신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를 지방이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재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지방을 우리가 흡수해야 될까요? 뭘 흡수를 해야 될까요? 혹시 트랜스 지방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과자나 이런 가공식품을 먹으면 트랜스 지방을 흡수하게 돼요. 그 트랜스 지방이 뭐냐면 식물성 지방. 얼핏 식물성 지방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집어넣고 또 전자 하나를 또 투입을 하면 트랜스 지방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뭔 역할을 하냐면 이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길게 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거죠. 근데 얘는 원래 자연 물질이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막을 얘가 원래는 천연 지방이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 마치 지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 지방 세포막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온갖 우리 몸의 돌연변이 안 좋은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예, 먹으면 아이스크림, 특히 아이스크림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웬만하면 저도 아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긴 했는데, 저도 먹긴 했는데 웬만하면 안 먹어야 돼요. 이게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할 시간을 줘야 돼요. 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진짜 이 현대 시대에 현대인들이. 그리고 오메가 이왕이면 좋은 지방을 먹자 그랬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왕이면 그 세포막을 형성하면 좋겠죠. 예, 불포화 지방산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건 좀 이따 할까요? 그러면은 이 지방이 과잉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처럼 지방은 벌써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가 되면 우리 혈관을 두터워지게 만들어요. 예,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럼으로써 두터워지고 딱딱해 경화됨으로써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동맥 경화가 되면 뇌 같은 경우는 뇌출혈, 뇌경색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죠. 심장도 병들게 만들어요. 왜요? 심장이 지방이 꽉 끼면 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돼요. 네,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안 좋겠죠. 몸 구석구석 영양소와 산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이 심장병 발병률이 1위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방 아까 단백질처럼 지방도 필수 지방산이 있고 불필수 지방산이 있거든요. 예, 불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화지방, 돼지고기 먹고 나면 그 기름기가 상온에서 이렇게 굳잖아요. 그런 걸 포화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포화지방, 야 이것도 참 얘기하면 길는데 포화됐다고 포화. 더 이상 이 지방이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게 되면 혈관벽을 막히게 하고 혈관벽이 막히니까 혈압을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비만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포화지방은 사실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왜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거든요. 우리가 몸 구성하는 거에 75%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안 먹어도 몸에서 스스로 영양소를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필수지방산. 필수지방산은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오메가3. 예, 오메가3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 오메가6,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렇게 구분 지거든요. 근데 오메가3는 EPA, DH.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유에 DH가 들어있네.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리놀렌산. 그리고 오메가6에는 리놀렌산이 있고 리놀레산이 있거든요. 네, 리놀레산, 감마 리놀렌산, GLA라고 하죠, 일명.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이게 오메가6고, 오메가9은 혈관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올리브유, 올레인산, 이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부터 한번 보면, 오메가3는 들기름하고 등푸른 생선에서 만들어진대요. 네, 만들어져요. 이거는 우리의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염증을 줄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신진대사. 아까 대사 말씀드렸죠. 대사가 이루어져야 우리 영양소가 몸에서 제대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하도록 도와주고 염증도 줄이고 혈전을 감소시키죠. 우리 몸에 혈전 생기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네, 혈전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심장 질환을 막아주는 거고 뇌 기능을 활기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메가3가 거의 부작용은 없어요. 오메가3가. 그런데 들기름이 오메가3가 들기름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들기름에서 나온 오메가3는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죠? 기름을 짜잖아요. 어떻게 짜죠? 고열, 이렇게 막 삶잖아요. 우리 기름집 가면 고열로, 그 다음에 고압으로 쫙 짜죠. 그래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유의 성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오메가3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 오메가3를 온전한 오메가3를 섭취하려고 그러는데 막연하게 그냥 들기름에는 오메가3 있다 생각하고 그걸 들기름으로 만든 뭐 오메가3 제품을 먹는다든가 들기름을 먹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걸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과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들어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등푸른 생선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등푸른 생선이 뭐 멸치, 고등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 대표적으로 연어가 있죠. 그것도 우리 바다에서 채취하잖아요. 바다에 뭐가 있죠 요즘에? 중금속이 너무 많죠. 또 미세 플라스틱이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말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걔네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뭘 먹으라고? 어떤 오메가3를 먹으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꼼꼼히 우리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그걸 공부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봐서 알지만 저 알래스카 아니면 저쪽 노르웨이 그 깊은 바다에서 푸른 청정한 바다에서
채취한 그 등푸른 생선 채취한 그걸 해서 그걸 우리는 찾아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6. 오메가6는 대표적으로 홍화씨유, 참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달맞이꽃 종자유, 보라지유 이런 곳에서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역할을 하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역할, 혈액순환에 좋고 생리 기능 조절을 해준다. 생리 기능이 뭐죠? 우리 몸이 하나하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살아가는데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정확히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이 오메가3를 제대로 먹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있어요. 오메가6도 자기 역할이 있고 오메가3도 역할이 있는데 각각 역할이, 오메가3는 염증을 막아주고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한다. 이거 염증은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염증이 일어나야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그게 많으면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또 다른 다발성 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오메가3 1에 오메가6 4가 필요해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내지 1대4가 제일 좋대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최소 현대인들은 1대20을 먹고 있대요. 오메가3 1에 오메가6 20 최소. 그러니 몸에 항상 염증이 생기고 각종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옥수수로 만든 재료는 1대 60이래요. 또 소고기 같은 경우는 1대 100. 어마어마하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현대들은 염증이 항상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사증후군이 일어나요. 대사증후군 제가 말씀드렸죠. 비만,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등등 동맥경화가 생기고 오메가3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거죠. 우리 대형마트에 가보면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대형마트에 가보면 식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1500가지를 조사했는데 옥수수로 만든 가공품이 1200가지나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옥수수가 뭐죠? 거의 90%, 100% 가까이 수입하죠. 100% 가까이. 근데 그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하죠? GMO. 대량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GMO로 만들잖아. GMO 식품이잖아, 씨앗. 그 식품, 재배하는 있잖아요. 회사. 거기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 이 제품을. 근데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줄이자고요. 줄여. 오메가3가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두통, 치통, 생리통, 다래끼, 종기, 각종 염증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는 무슨 약 광고하는 것 같죠? 두통, 치통, 생리통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작용이 우리가 일어나면 뭘 하죠, 당장? 진통제, 수염제를 먹죠. 또 아스피린을 먹잖아요. 그럼 병이 낫는 건가요? 질병이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 그거를 잠재우는 거죠.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증상만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생기죠. 일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가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외벽에다가 페인트를 바르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외벽이 갈라지고 막 쪽쪽 떨어져 나가죠. 페인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인 제거를 하잖아요. 그걸 싹 벗겨내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그래야 또 5년, 10년, 15년 가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안 벗기고 페인트만 싹 덧칠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당장 눈에 보기 좋게 하면 금방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이거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대표적으로. 또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뭔가 자동차라 할까요? 자동차가 겉에가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었으면 그 녹을 싹 벗겨내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해야 오랫동안 가잖아요. 근데 그 녹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 칠만 덧칠하면
다시 또 바로 녹이 또 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서 잘 공부해서 선택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우리 식품이나 인체에 포함된 지질 중에 95%를 중성지방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인지질. 아까 제가 인지질 뭐라고 그랬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인지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레시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우리는 콜레스테롤 안 좋아 싫어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우리 세포막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콜레스테롤 하는 거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우리 햇빛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이용해서 신장, 콩팥 있죠. 신장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간에서 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장에서 만들지만 그래서 콜레스테롤 원료가 돼요. 비타민 D의 원료. 그 다음에 성호르몬의 원료도 콜레스테롤이에요.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예,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LDL, HDL 들어보셨죠? 예, 우리말로 풀이하면 지단백이거든요. 지방하고 단백질 합쳐진 거. 단백질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완전 단백질을 먹고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하는 이유 그거죠. 우리 이게 콜레스테롤이 어떤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찌꺼기는 내보내고 영양소와 산소는 세포에 집어넣고 그게 HDL, LDL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지단백이 중요한 원료, 중요한 지방과 완전 단백질을 먹어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채식주의자들 있죠.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채식주의 하는데 채식만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쭉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뭐 과다한 칼로리 채식 중에서도 과다한 칼로리 한다거나 또 원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또 소가 고기를 먹고 사나요? 풀을 먹고 사나요? 풀 먹고 살죠. 요즘에는 이제 사료 먹지만 예전에 풀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만들잖아요. 몸이 엄청나게 큰 등치가 효소 때문에 그래요. 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들은 풀만 먹어도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효소가 없어요. 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중간중간에 비타민 B12 코발라인이라는 걸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코발라인은 육식 동물에서밖에 고기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코발라인이 하는 역할을 이제 나중에 또 말씀 차차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DL이 뭐고 LDL 콜레스테롤이 뭐냐? HDL은 일명 청소부라고 하면 돼요. 아니 청소차. 그 다음에 LDL은 청소부. 뭐냐면 청소부들이 새벽에 그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싹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청소차가 와서 그걸 딱 실어가죠. 예, 딱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뺑소니범이 퓨 청소부를 치고 갔어요. 아이고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 뺑소니범이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유해산소죠. 걔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청소차가 딱 와서 딱 쓰레기를 싣고 가면 좋은데 그 전에 활성산소가 이미 그 LDL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걸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뇌경색이 생기고 뇌출혈이 생기고 급성 심근경색,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은 LDL, 그래서 청소부가 많나요? 청소차가 많나요? 숫자가?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인부들이. 그래서 수치가 HDL은 60을 넘어야 되고, LDL은 60 이하여야 되고, LDL은 100 이하여야 된다. 그게 정상 수치더라. 예, 그거거든요. 기준이. 그리고 또 활성산소, 그 뺑소니범을 없애야 돼요. 예, 그 뺑소니범을 없애야 청소부들이 안 다치잖아요. LDL이 안 생겨서 찌꺼기가 안 생기고 각종 혈관 질환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어서 할까요? 예, 일단 여기서 한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